조선일보의 방사훈 사장이 또 연세가 있으셔서 앞으로 경영권이 어떻게 승계될 것인지 또 이들이 가진 재산들은 또 어떻게 나뉘어지고 상속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쓰더라도 뭐 누군가는 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 총장이 방사훈 사장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만남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윤석열 총장이 조금 더 이 만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 조선 미디어 그룹이 윤석열 총장을 띄우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계속 소명이나 규명을 요구받게 될 것이거든요. 또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면 그 쓰신 기사 중에 이것도 봤어요. TV조선 방정호가 설립한 영어 유치원은 왜 파산했나? 이건 어떤 기사인가요? 방정호 씨는 많이들 아실 텐데요. 방사훈 조선일보 사장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 TV조선의 그 이사고요. 예전에 아시겠지만은 그 이분의 자녀 따님이 그 운전기사에게 조금 폭언을 하고 뭐 갑질 논란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신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들이 영상에 이제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분이 좀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드라마 제작사와 그리고 영어 유치원 사업 등등을 하고 계셨는데요. 기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좀 많이 복잡해서 되게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분이 드라마 제작사를 설립을 하셨고요. 그리고 크게 보면 영어 유치원도 설립을 하셨어요. 근데 그 드라마 제작사에 있는 돈을 어떠한 담보도 없이 영어 유치원에 19억을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아니 어떤 그 방정호라는 사람이 본인의 사업을 위해서 또 다른 사업체를 동원했다. 그리고 사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거 배임 아니냐 이렇게 돈을 담보 없이 빌려주는 것은 이런 좀 문제 제기를 해서 배임 혐의로 고발을 경찰에 하기도 했는데 그게 최근에 무혐의 결정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혐의가 없다, 증거가 불충분해서 이런 결정이 나왔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경찰 입장에서는 이 방정호 씨가 드라마 제작사에 있는 돈을 영어 유치원에 빌려준 행위 자체가 투자라고 본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하다나 맥락들이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배임 혐의를 되게 규명하기가 어렵죠. 고의성이 입증이 돼야 될 텐데 그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진 않았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영어 유치원을 제가 좀 꽤 오랫동안 취재를 했었는데 되게 고급 영어 유치원이고요. 이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 교육 기관인데 이게 지난해에 파산을 했어요. 그렇게 배임 의혹까지 지면서 투자를 했는데도. 그쵸. 배임 의혹은 나중에 나왔지만 이 유치원이 결과적으로는 지난해 9월에 파산 선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더 의혹은 좀 있는데 이 영어 유치원이 이제 지난해 코로나에 직격탄을 받았고 또 방정호 이사 본인이 그 자녀 문제로 이제 구설수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 좀 된 얘기지만 그 뒤로. 그래서 아무래도 이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어 유치원에 그 평판이 당연히 안 좋아졌을 것이고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는 더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파산을 하기도 했는데 시민단체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 곳에 거액을 이렇게 대여를 하고 이 부분을 다 비용 처리를 한 거거든요. 드라마 제작사 입장에서는 되게 단기간 내에. 근데 이제 그 경찰은 이 과정에서 영어 유치원의 어떤 지분을 이 드라마 제작사가 소유하는 조건으로 사실 이루어진 계약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실패할 것이라는 것을 사실 몰랐으니까 그 경영산의 판단 또 그리고 이게 정상적인 투자 과정이라고 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무혐의 결정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시민단체들 입장에서는 다음 주에 이의 제기를 한다고 해요. 어떤 내용으로요?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경찰의 그 무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현재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경찰이 무혐의로 결정하고 이를 검찰에 송치하지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더라도 그 고발인의 이의 제기가 있으면 이 사건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아마 이의 제기가 이루어지면 그 검찰에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사업상의 이유로 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이 전망을 보고 하는 건데 결국 유치원이 파산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오히려 역으로 좀 입증을 하는 근거로도 되지 그쵸. 근데 않을까? 배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정할 당시의 판단도 더 중요하고요. 그 경영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그건 뭐 어떤 뭐 유능한 경영자라도 그게 어떤 그 수익을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우리 그 주가나 이런 것도 뭐 예측할 수 없듯이 그런 부분이 변수가 되진 않을 것 같고요. 결정할 당시 여기에 그 19억을 이제 대여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에 이게 그 배임의 고의성이 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서 유치원의 파산 여부가 뭐 쟁점이 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파산은 제가 이제 그 경찰 수사 기록을 보면서 파산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등기도 떼보고 하면서 사건 번호도 검색해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취재를 했기 때문에 다뤄진 거지 아마 어떠한 판단에서 결정적 역할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확인될 수 있는 것은 이분이 아마 19억 정도의 어찌됐든 투자를 했는데 그게 실패가 됐지만 아마도 계속 사업은 하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계속 실패해도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계층이잖아요, 그분은. 계층이다. 예, 그래서 그거는 좀 부러워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갑자기? 예, 아무튼 이분이 이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리면 TV조선에서 이분이 TV조선이 지금 예능이나 뉴스의 시청률이 굉장히 성장하는 데 역할을 이분이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존의 어떤 신문사 경영에 있어서의 어떤 보수성에서 탈피해서 나름의 어떤 자신의 가진 성격과 자유분방함으로 방송사를 조금 성장시키는데 기여하지 않았냐라고 보는 시선도 일부 있는데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 영어 유치원 사업은 코로나 여파가 크겠지만 실패를 한 것인데 향후 이제 그 방상훈 사장이 자신의 어떤 그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고려가 될까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분이 손을 대는 사업들이 언론상에 좋게 보도되지는 않고 있는 뭐 드라마 제작 사업도 드라마 통행세 논란 뭐 이런 거 보도들도 많이 비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금수저인데 이 금수저의 어떤 경영이 이렇게 실패로 하나 입증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게 혹시 나중에 어떤 경영적인 것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 미디어 그룹 내에서. 근데 그건 뭐 그래도 피가 이제 진하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고. 결론적으로. 네, 제가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게 자식이 있는데 이거를 물려주느냐 마느냐에 있어서 이게 과연 고려 대상일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찌됐든 실패한 사례로 하나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뭐 이게 또 직접적으로 그 언론 계열사에서 있었던 일은 또 아니니까 그렇죠. 좀 넓게 보면은 하나의 그 현상을 이해하는 그 배경처럼 알고 있으면 뭐 도움이 될 거다 정도로 그렇죠. 보면 될 것 같은데 또 이 조선일보 하면 또 자연적으로 떠오르는 말 중에 방씨일가라는 예. 말이 있잖아요. 사실 언론사 이 사주 집안을 두고 네. 이렇게 뭐 특정 일가라고 부르고 또 아까 뭐 계층이라는 표현까지 네, 사용을 계급이죠. 하시고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게 금수저 계급. 불리는 경우가 사실 흔치는 않아요. 또 우리가 걔네 집안까지 알아야 되냐 뭐 이런 반응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주 집안이 알려지는 어떤 사주 집안의 어떤 부도덕한 행위가 알려지는 것이 뭐 한 사회에 좋지는 않겠죠. 근데 실제 그런 논란이 될 만한 사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상훈 사장의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회장이 최근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폐암이었는데 이분이 뭐 장자연 사건에도 연루돼서 계속 보도가 됐었고 또 그 가족 일가들이 특히
방용훈 회장의 그 아내인 고 이미란 씨도 PD수첩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또 자녀들이 벌인 그 폐륜적 행위,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보도를 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비춰봤을 때 이 일가가 이렇게 다뤄지는 게 왜 알아야 되느냐 하는데 알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터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한 가족에서 일어날 수 있지?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드는 어떤 놀랄만한 사건들이 사실 있어서 언론들이 계속 보도를 하게 되고 주시를 하게 되는데요. 가족일까지 알려지는 건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인데 이 일가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는 또 이제 방상훈 사장이 나이가 조선일보의 방상훈 사장이 또 연세가 있으셔서 앞으로 경영권이 어떻게 승계될 것인지 또 이들이 가진 재산들은 또 어떻게 나뉘어지고 상속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쓰더라도 뭐 누군가는 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참 그 기사 한두 개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좀 이런 의문들을 예. 내가 아직 밝히지는 못했지만 예. 내가 됐건 누가 됐건 예. 꼭 파헤쳐줬으면 좋겠다 네. 싶은 의문점들이 좀 있으면 조선일보와 관련해서요. 네네. 네,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리고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이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회동을 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뭐 사실이라고 단정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그런 윤석열 의견이 계속 총장이 제기가 됐죠. 어찌됐든 간에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에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말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화와 문자를 수차례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려는 그런 취재도 했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지금도 관심사고 윤석열 총장이 어찌됐든 간에 사퇴를 하고 나서 공식적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행보를 여러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고 특히 법조 기자들이 그리고 언론사 가운데서는 조선일보가 굉장히 좀 푸시를 한다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은 보도를 내고 있고 조금 띄우는 제가 봤을 때 좀 띄우는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윤석열 총장이 방상훈 사장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 만남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윤석열 총장이 조금 더 이 만남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얘기를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 조선 미디어 그룹이 윤석열 총장을 띄우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계속 소명이나 규명을 요구받게 될 것이거든요. 앞으로 정치적 행보를 더 본격적으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밝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듣다가 생각이 나는 게 그 윤 총장 이 지면 조선일보 지면인데 윤 총장이 이렇게 크게 실린 사면 우측에 계란 맞은 이낙연 대표 이렇게 막 배치가 된 지면도 있었는데 그것도 생각이 나고 뭐 사실 이 이야기는 할 것들이 많겠지만 그거는 다른 분과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계속 그 기사 하나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요. 기사를 더 많이 쓰거나 잘 쓰거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오늘은 이상하게 계속 자성과 이런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네요. 예, 좀 제가 그 텍스트보다는 영상이 좀 취약해서 좀 이제 우리 구독자를 직접 영상으로 이렇게 뵈는 게 좀 부끄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좀 카메라 보고 한 말씀 해주세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앞으로 좀 기사를 잘 써야겠죠. 잘 쓰고 조금 더 제가 이제 지향하는 거는 어찌됐든 되게 다양한 많은 얘기들을 좀 담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누구든 열심히 비판하고 열심히 취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는 검찰총장으로서 뭐 자기 일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말하면 뭐 사실 그 이상으로 언론들이 계속 그 이슈를 다루는 것도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거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퇴 의사를 밝혔고 또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이어갈 거다라는 이런 관측들이 많은 만큼 좀 이 특정 언론사의 관계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는 게 본인한테도 좋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김도영 기자에게 꼭 전화나 문자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얘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만약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기사를 들고 예.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죠. 고맙습니다.